봄 햇살이 부엌 창문을 통해 따스하게 비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김영자는 앞치마를 매만지며 부지런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손녀딸이 그린 그림이 가득한 냉장고 옆으로 달력이 보입니다. 오늘은 동네 친구들과 만나는 날이네요. 영자는 냄비를 저으며 미소를 짓습니다. 소연아, 오늘 내가 친구들 만나러 나갈 때 같이 갈래? 시장도 좀 들를 건데. 윤소연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곱게 웃었습니다.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묶은 소연은 어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안았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병원 일 때문에 좀 바빠요. 다음에 같이 가시죠. 영자는 며느리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처럼 며칠씩 연락도 없거나 꺼리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소연은 항상 자상했고 세심했어요. 영자는 작은 행복감을 느끼며 국그릇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그래, 내일은 우리 둘이 뒷산이나 가볼까? 요즘 진달래가 예쁘게 피었더라고. 소연은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가 친구들 모임에 나간 뒤 소연은 거실 창문을 열고 봄바람을 맞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간호사로 일하기 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시간들. 소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창문을 닫았습니다. 오후 동네 다방에서 영자는 친구들 앞에서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어제는 내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줬다니까.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잘 안 한다던데 우리 소연이는 달라. 친딸보다 낫다니까. 친구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의 말을 들으며 하나같이 복받았다는 말을 건넸죠. 영자는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며느리를 만난 건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자는 소연에게 줄 작은 선물을 샀습니다. 단지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 평화로운 일상이 영원히 계속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자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열흘 후 영자의 65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아침부터 소연은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부엌에서 영자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면서 소연은 휴대전화로 남편 준혁과 통화 중이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생일 저녁에 꼭 일찍 들어와요. 케이크도 사놓을 테니까. 준혁은 바쁜 회사 생활 속에서도 약속했지만 소연은 그의 말을 반쯤만 믿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준혁은 늘 바빴고 가정의 크고 작은 일들은 대부분 소연의 몫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소연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이 가정은 그저 감사한 존재였으니까요. 아침 식사 시간 소연은 미역국과 함께 작은 선물 상자를 영자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영자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어요. 아이고, 내가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내 생일인지도 깜빡했네. 소연이 준비한 선물은 따뜻한 털 목도리였습니다. 영자는 감동의 눈물을 참으며 목도리를 어깨에 둘렀어요. 소연아, 정말 고맙다. 내가 복이 많아서 너 같은 며느리를 얻었나 봐. 소연은 봄 햇살처럼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도 좋은데 우리 둘이 북한산 가볼까요? 진달래도 보고 가볍게 등산하면서 점심도 먹고요. 영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처럼 도시락을 준비하고 편안한 등산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집을 나서기 전 소연은 잠깐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윤소연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살았던 시간들이 흐릿하게 떠올랐지만 소연은 그 기억을 서둘러 밀어냈습니다. 산 입구에 도착한 두 사람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오르기 시작했어요. 봄 기운이 가득한 산길은 화사했습니다. 진달래꽃이 군데군데 피어 있었고 새들의 지저김이 산길을 더욱 생동감 있게 만들었죠. 어머님, 천천히 올라가요. 오늘은 정상까지 갈 생각 말고 중턱에서 도시락 먹고 내려옵시다. 영자는 며느리의 팔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말자. 오늘은 우리 둘이 즐기는 날이니까. 두 사람은 마치 친모녀처럼 대화를 나누며 산길을 올랐습니다. 영자는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소연은 병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나누었죠.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도 이 평화가 곧 깨질 줄은 몰랐어요. 산 중턱에 다다랐을 때 소연은 벤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기서 잠시 쉬었다가요. 경치도 좋고요. 영자는 며느리의 따뜻한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끼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따스한 정과 신뢰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었습니다. 벤치에 앉은 두 사람은 준비해 온 물병을 꺼내 목을 축였습니다. 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서져 내리며 따스한 온기를 선물했죠. 영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주변의 경치를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산새와 멀리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소연아, 오늘같이 좋은 날 너랑 함께 있으니 더 행복하구나. 준혁이 녀석은 항상 바쁘다고 하니. 소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저도 이렇게 단둘이 시간 보내는 게 좋답니다. 그때였어요. 등산로에서 중년 남성 한 명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은 그들이 앉아 있는 벤치 쪽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죠. 소연은 무심코 그 방향을 바라보았다가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곧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남성은 그들 앞에 멈춰 서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 참 좋죠? 혹시 정상까지 가시나요? 영자는 친절하게 답했어요. 아니요. 오늘은 여기서 점심 먹고 내려갈 예정입니다.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소연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은 시선을 피한 채 물병을 만지작거렸어요. 묘한 긴장감이 세 사람 사이를 감돌았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려고요. 괜찮으시다면. 남성이 벤치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영자가 자리를 양보하며 말했어요. 물론이죠. 다들 산에서 만난 인연인데. 세 사람은 잠시 어색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성은 가끔 소연을 쳐다보았고 소연은 계속해서 그 시선을 피했죠. 영자는 이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한 채 도시락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따님이신가요? 갑자기 남성이 영자에게 물었습니다. 영자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며느리예요. 딸보다 더 잘해주는 우리 며느리죠. 남성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좋으시겠네요.
이렇게 효심 깊은 며느리가 있으시니. 그의 말에는 묘한 냉소가 섞여 있었지만 영자는 그저 칭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소연은 점점 더 불편해 보였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성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아, 그런데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내 영자에게 건넸어요. 이거 혹시 잠시 봐주시겠어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영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종이를 받았습니다. 남성은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어요. 그냥 조심하세요. 이건 꼭 아셔야 합니다. 남성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하고 서둘러 걸음을 옮겼습니다. 소연은 불안한 눈빛으로 남성의 뒷모습을 쫓았어요. 영자는 손에 쥔 종이를 바라보며 의아해했습니다. 대체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 걸까요? 어머님, 그건 뭐예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자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모르겠네. 이상한 사람이네, 정말.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영자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영자는 종이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어요. 나중에 볼게. 자, 이제 도시락 먹을까? 점심을 먹고 난 후 소연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영자는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호기심이 일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영자는 주변을 살핀 후 조심스럽게 접힌 종이를 펼쳤습니다. 깔끔한 글씨체로 쓰인 짧은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여자는 내 아내였습니다. 돈을 들고 도망친 뒤 이렇게 살아있을 줄은. 순간 영자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손이 저절로 떨리기 시작했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내 아내라는 단어가 마음을 후벼 팠어요. 그 남자가 말한 그 여자는 소연을 의미하는 걸까요? 영자는 벤치에 앉은 채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며느리의 모습과 쪽지의 내용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어요. 소연. 그녀는 늘 다정하고 배려심 깊었습니다. 영자를 친어머니처럼 공경했고 아들 준혁과도 사이가 좋았죠. 그런 소연이 다른 남자의 아내였다고? 그것도 돈을 들고 도망쳤다니? 영자의 머릿속에 수많은 의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연은 간호사 출신이라고 했어요. 과거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영자는 소연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나 적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소연의 목소리에 영자는 화들짝 놀라 쪽지를 서둘러 주머니에 넣었어요. 소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영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 응,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소연은 영자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은 없으신데 얼굴이 창백하세요. 바로 내려가는 게 좋겠어요. 영자는 소연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토록 사랑하던 며느리의 얼굴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 부드러운 미소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영자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래, 내려가자. 하산하는 내내 영자는 침묵을 지켰어요. 소연이 몇 번 말을 걸었지만 영자는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을 산길이
이제는 끝없이 길게만 느껴졌죠. 어머님,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소연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영자는 잠시 멈춰서서 소연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자는 그 진심을 믿어야 할지 의심스러웠죠. 아니, 내가 잘못한 건 없어. 그냥 내가 좀 피곤한가 봐. 영자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머니 속 쪽지가 불에 대는 듯 뜨겁게 느껴졌어요. 갑자기 산에서 만난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눈빛에 담긴 원망과 분노, 그리고 소연을 바라보는 시선에 숨겨진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연에게 직접 물어볼까? 아니면 아들 준혁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하는 게 좋을까? 영자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했어요. 평화롭던 그들의 일상이 한 장의 쪽지로 인해 완전히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영자는 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소연은 거실에 홀로 남아 불안한 표정으로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확신할 수 없었죠. 영자는 침대에 앉아 다시 한번 쪽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고 방 안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불을 켤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앉아 있었어요. 문득 지난 3년간의 기억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소연을 만났을 때 그녀는 조용하고 다소 수줍어 보였어요. 준혁이 엄마, 제가 결혼하기로 한 사람이에요. 라고 소개했던 날이 생생했습니다. 소연은 깔끔한 단발머리에 단아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죠. 그때 영자는 첫눈에 소연이 마음에 들었어요. 결혼 후 소연은 시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지극했습니다. 영자의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소연은 늘 곁을 지켰어요. 병원 일을 하면서도 집안일을 챙기고 영자의 건강까지 살폈죠. 그런 소연이 사기꾼이라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가 들렸어요. 언제부터인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이제야 방 안의 어둠을 느끼고 스탠드를 켰어요. 그제야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 지친 눈빛, 노크 소리와 함께 소연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녁 드실래요? 준비해 놓았어요. 영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대답하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피할 수는 없었죠. 들어와라. 문이 열리고 소연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어요. 영자는 소연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토록 친숙했던 얼굴이 이제는 수수께끼처럼 느껴졌어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산에서부터 계속 안색이 안 좋으시던데. 영자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어요. 이거 내가 아는 사람이니? 소연은 쪽지를 바라보았고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에는 공포가 서렸어요. 그 반응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영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소연아,
너, 그 사람 누군지 아는 거니? 소연은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눈으로 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리더니 겨우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 저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왔어.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소연과 영자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의 눈에는 애원하는 빛이 어렸어요. 영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쪽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소연은 눈물을 급히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방을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것이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연기였을까? 영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자리에 앉았지만 공기 중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준혁은 회사 이야기를 하며 분위기를 풀려 했지만 어머니와 아내의 어색한 침묵을 눈치채지 못할 수는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준혁이 출근한 후 집에는 영자와 소연만이 남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정리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고 소연은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님,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소연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영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영자는 천천히 거실로 향했고 소연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영자는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제 말해봐. 이게 다 무슨 일이니? 소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영자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걸 숨겼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가득 찼습니다. 영자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일어나서 말해라. 무릎 꿇지 말고. 소연은 천천히 일어나 소파에 앉았지만 고개는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말을 이어갔어요. 제 본명은 윤소연이 아니에요. 저는 원래 박지영이었습니다. 영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소연은 천천히 과거를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23살 때 저는 그 사람과 결혼했어요. 처음에는 다 좋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어요. 술만 마시면 저를 때렸고 도박으로 빚을 잔뜩 졌죠.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자는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매일 밤이 지옥 같았어요.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그 사람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3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소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더니 이어 말했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술에 취해 들어왔고 평소보다 더 심하게 저를 폭행했어요. 제가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때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정말 죽겠다고요. 소연은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희미하게 남아있는 흉터가 보였어요.
영자는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사이 저는 도망쳤어요. 그가 도박으로 모아둔 돈을 가지고요. 제 목숨값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꾸고 간호학교에 들어가 새 삶을 시작했어요. 영자는 소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 슬픔, 연민이 뒤섞였어요. 그럼 준혁이한테는 이 이야기를 했니?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했어요. 두려웠어요. 준혁 씨를 만나고 사랑하게 된 건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제 과거를 알면 저를 떠날까봐 두려웠습니다. 소연은 영자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망설이다 그만두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어머님과 준혁 씨를 사랑해요. 이 가정이 제 전부예요. 제가 한 일은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땐 정말 살기 위해서였어요. 영자는 소연의 고백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가 알고 믿었던 며느리의 모습과 지금 고백하는 이야기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소연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준혁이에게는 어떻게 할 거니? 소연은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르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하지만 어머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직접 모든 걸 말할게요. 소연의 고백 이후 영자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고 혼자 동네를 산책하는 일도 잦아졌어요. 준혁은 평소처럼 바쁘게 회사에 다녔고 소연은 조용히 집안일을 하며 영자의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자는 오랜 친구 최순자의 집을 찾았어요. 마음이 복잡할 때면 늘 찾아가던 친구였습니다. 순자는 영자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 따뜻한 차를 내왔죠.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영자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야, 만약에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된다면 넌 어떻게 할래? 순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영자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르겠네. 하지만 그 사람이 지금 널 대하는 방식이 진짜라면 과거가 뭐가 중요할까? 영자는 찻잔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연이 자신에게 보여준 모습은 거짓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따뜻함과 배려는 연기하기에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으니까요. 그래도 결혼 생활이 거짓말로 시작된 건데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자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특히 젊을 때는 더더욱. 중요한 건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지. 영자는 순자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소연, 아니, 지영이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도망친 것 말고 다른 선택지가 있었을까? 영자 자신도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자문했습니다. 나도 그 애가 착하다는 건 알아. 정말 딸처럼 대했으니까. 하지만 순자는 영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 아들은 행복해? 그 며느리랑?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은 분명 소연과 행복했어요. 늘 바쁘게 일하면서도 집에 돌아오면 편안한 미소를 짓는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됐잖아. 그런 며느리면 됐지.
과거가 뭐 중요해. 우리 나이에 뭐가 더 중요하겠어? 가족이 행복한 게 최고지. 영자는 순자의 단호한 말에 작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단순하지만 진실된 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자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소연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영자가 들어오자 조심스럽게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자는 소연의 눈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어요. 어머님, 식사 거의 다 됐어요. 영자는 소연에게 다가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내가 지금 우리 가족에게 보여준 모습이 진짜니? 소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제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에요. 거짓된 마음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영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 내가 한 거짓말은 단지 과거를 숨긴 것뿐이겠구나.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영자는 대답 대신 부엌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부엌을 따스하게 물들였어요. 준혁이에게 말할 거니? 소연은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원하신다면 모든 걸 말할게요. 영자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일었습니다. 아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할까? 그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그 진실이 지금의 행복을 깨뜨린다면?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는 가운데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삶이란 참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한순간의 결정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게 말이죠. 아침이 밝았고 영자는 결심했습니다.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소연을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갔어요. 소연은 영자를 발견하고 긴장한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영자는 잠시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소연아. 아니, 지영아. 소연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불안이 서렸어요. 영자는 천천히 계속했습니다. 많이 생각해봤다. 내가 겪은 일들, 내가 내린 선택들, 모두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걸 안다. 소연은 숨을 죽이고 영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했어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 나도, 너도, 준혁이도 마찬가지지.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해. 영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이야.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가족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손을 뻗어 소연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나한테 그리고 준혁이에게 보여준 게 진심이었다면 그걸로 됐다. 소연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영자에게 다가가 안겼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가 어떻게 이런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영자는 소연의 등을 토닥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용서할 수 있는 거야. 소연이 물었습니다. 그럼 준혁 씨에게는요? 영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그건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구나. 언젠가는 알아야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야. 우리 셋 다 지금 이 행복을 조금 더 지켜보자. 소연은 감사의 눈빛으로 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안도감이 깃들었어요. 그날 저녁 준혁이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세 사람은 평소와 같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영자와 소연 사이에는 이전보다 더 깊은 이해와 신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영자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서랍을 열었어요. 그곳에는 그 남자가 건넸던 쪽지가 있었습니다. 영자는 쪽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본 뒤 조용히 찢어 휴지통에 버렸어요.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의심과 분노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말 영자는 소연에게 다시 등산을 가자고 제안했어요. 두 사람은 예전처럼 도시락을 싸들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오르는 길은 때로는 험하고 가파르기도 했지만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올라갔어요.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영자는 지난번 그 남자를 만났던 벤치에 앉았습니다. 소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영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이제는 정말 괜찮아.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멀리 펼쳐진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없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평화로웠어요. 어머님, 응?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여 주셔서. 영자는 소연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잖아.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 장의 쪽지가 가져온 진실은 그들의 관계를 흔들었지만 결국에는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영자의 서랍 속에는 이제 그 쪽지 대신 소연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잊지 않되 현재의 행복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법을 두 사람은 함께 배워가고 있었어요. 때로는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사랑과 용서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비록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더없이 소중한 가족이 되었습니다.